지금부터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 및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논리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하기 전에 컴퓨터상에서 설계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멀티심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멀티심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와 NEO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LED를 이용한 LED 시프트 전멸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LED를 이용해서 BCD 카운터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븐 세그먼트를 이용한 0서부터 9까지를 카운트하는 10진 카운터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세븐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0서부터 99까지를 카운트하는 99진 카운터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이 멀티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심은 전자회로 및 디지털 논리 회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회로를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멀티심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다양한 종류의 계측기를 다 구비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상에서 회로의 동작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검증해 볼 수 있는 CAD 툴입니다. 또한 이 멀티심은 정품, 돈을 내고 사야 되는 정품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평가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사용하는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평가판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평가판을 어떻게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심 평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검색에서 멀티심 평가판 다운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이렇게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교육용 멀티심이란 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요것은 교육용 멀티심이란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학생용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어디에 저장할지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에 이 평가판이 지금 다운로드 돼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압축 풀기를 이용해서 압축을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축 풀기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setup.exe라고 하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멀티심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setup.exe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버전은 14.1 평가판 버전입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풀네임 이름을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판을 쓰기 때문에 install is product for evaluation, 평가판을 인스톨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걸 클릭한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저장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고요. 넥스트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창에서도 뭐 딱히 특별히 지정을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로 지정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화면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하는 화면인데요. 우리가 어그리 해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설치 과정과 설치 퍼센트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약 99% 정도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인스톨 소스라고 하는 요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 창이 떴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캔슬이라고 하는 걸 눌러 주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스톨이 되기 시작하고요. 넥스트를 눌러 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면서 자,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시작할 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작한다고 이렇게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판 멀티심이 설치가 됐고요. 바탕화면 왼쪽 밑에 있는 검색창을 클릭해서 멀티심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맨 위에 멀티심 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멀티심 14.1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심 14.1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멀티심 시작 메뉴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창이 뜨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판을 연장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가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7일이 지난 다음에 연장을 할 거면 얘를 눌러 주시고 얘를 눌러 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새 계정을 생성해서 회원을 가입하시면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오를 눌렀을 때입니다. 연장을 하지 않을 때는 아니오를 눌러 주시고요. 아니오를 누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7일 동안 사용할 멀티심 메인 창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멀티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심을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멀티심 메인 창이 이렇게 뜨고요. 요 위에 우리가 메뉴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툴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툴바가 이쪽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쪽은 계측기입니다. 계측기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맨 밑에는 스프레드시트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일 먼저 도면을 그려서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저항을 이용해서 한번 도면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품 툴바에 이렇게 저항 모양의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저항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에 저항이기 때문에 뭐 레지스타를 눌러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뭐 캐패시터도 있고 인덕터도 있고 릴레이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부품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레지스터, 즉 저항을 눌러 주시고요. OK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고, 두 번 용량이 다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kg 짜리 또 저항을 이렇게 선택해서 직렬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야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검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은 이렇게 전원 모양의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파워 소스라고 하는 요 메뉴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전원이 뜨는데 두 가지 전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C 파워, 교류 전원이 있고, 두 번째는 DC 파워, 직류 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류 전원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터리 모양의 전원이 있으려면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가 없으면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키우신 다음에 이런 다음에 요 부품들을 서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우스를 갖다가 대시면 화살표 모양에서 이렇게 점 모양으로 이렇게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면서 부품 간의 연결이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편하게 돼 있죠. 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되고요. 그라운드도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계측기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있는 계측기가 멀티메타고요, 두 번째가 펑션 제너레이터, 세 번째가 와트메타, 네 번째가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주로 요 네 가지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멀티메타를 이렇게 이제 갖다가 놓으시고, 또 멀티메타 두 개를 이렇게 갖다가 놓고 멀티메타를 이용해서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야 측정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전류는 직렬로 연결하셔야 되고요. 전압은 병렬로 이렇게 계측기를 갖다 붙여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계측기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다음에 한번 계측기 멀티메타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A는 전류, V는 전압, 오메가 표시는 저항, dB 주파수죠.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밑에는 이 사인파 모양의 교류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직류 두 가지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압이니까 전압을 클릭하시고, 교류가 아닌 직류이기 때문에 직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전압과 직류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V가 1kΩ에 몇 볼트, 2kΩ에 몇 볼트가 걸리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요 부품 툴바 옆에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런이라고 하는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요 밑에 보시면 파랗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클릭을 해 보시면, 자, 4V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다시 R2 값을 보시면 이렇게 8V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원 12V가 R1에 4V, R2에 8V가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끌게요. 끄고 이렇게 이제 멀티메타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메타를 이렇게 없애고요.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요 인디케이터를 누르시면 볼트메타와 암메타, 즉 전압계와 전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하려면 전압계, 전류를 측정하려면 전류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전압계를 클릭하시고 모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계 모양이,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 모양의 전압계를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직렬로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닫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직렬로, 전류계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병렬로 전압계는 연결하시면 되고요. 전류계는 직렬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똑같이 아까에서 했던 그 검증을 하기 위한 런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면서 아까 저희가 멀티메타에서 측정했던
거와 똑같이 R1에 4V가 걸리고요. R2에 8V가 걸리는 것을 전압계로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 회로의 전류값은 4mA가 걸리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로를 그려서 계측기를 붙인 다음에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멀티심 설계 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논리 회로를 설계하기 전에, 즉 제작하기 전에 멀티심에서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브레드보드로 꾸미고 납땜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